안녕하세요. PNS 코드 김영희 원장입니다. 한참 저희가 육모 라이브를 하고 영상을 지금 찍는 것도 간만인 것 같습니다. 한참 지금 현장에서 재학생 아이들 본격적으로 기말고사가 시작이 된 타이밍이라서 선생님이 유튜브 외에도 현장 강의를 하고 실제 학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 뭔가 영상을 이렇게 업로드 하는데 조금은 지금 시기가 조금 타이트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만에 또 카메라 앞에 섰는데 일단은 우선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여기는 대구인데 알다시피 대구는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덥기로 유명한 동네입니다. 오늘 최고로 더웠습니다. 대구는 전국적으로 더웠겠지만 대구는 유독 더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선생님이 얘기를 할 부분은 뭐냐? 자, 지난번에 육모는 끝났고 이제 앞으로 조금씩 영상의 업로드를 조금 더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다음 주에 대구 전체 고등학교 지역들이 기말이 일제히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조금은 지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구모 대비 영상들을 많이 올리고 구모 준비를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그 9월 평가원 대비의 맛배기 내용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할 부분은 크게 주제는 하나입니다. 주제는 하나인데 문제가 출제되는 방향성이 두 가지 방향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구분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실제 기출문제 가지고 그리고 관련된 개념이 어떤 개념이 필요한 건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그렇게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하고. 자, 일단 첫 번째 봐야 되는 문제는 2023학년도 6월 평가원 공통 20번 문항입니다. 기출에 다 실려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인지는 학생들이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실 것 같고 여기서 평가원 문제다 보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자, 많은 해설지들이 자,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가 1과 4에서 극소라는 문제를 줬잖아요, 조건에서. 자, 이 조건에 의해서 주어진 gx라고 정의되어진 이 함수를 정확하게 미분을 해서 과연 그럼 1과 4가 어디에서 극소가 되는지를 체크를 해서 풀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 그런데 선생님이 오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자, 기존에 있는 그런 해설지 말고 조금 다른 관점에서 논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다른 관점에서 논의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물론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미분해서 극대극소를 조사를 해서 그중에 극소인 포지션을 1, 4라고 지정하고 풀면 그냥 쉽게 풀려지는 문제인 거는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걸 조금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자, 이 얘기를 우리가 두 가지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서 분리해서 얘기를 하겠다고 서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럼 그 분리 기준에서 하나의 개념인데 뭔가 주어지는 문제의 상황이 두 가지 상황으로 분리가 되어서 자, 요럴 때는 요런 상황, 요럴 때는 요런 상황, 자, 요렇게 뭔가 분리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을 하나의 틀을 쓰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극소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 말고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 문제에 필요한 개념을 선생님이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문제로 돌아와서 그러면 정리되어진 개념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풀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풀려지는지를 같이 한번 경험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를 하기 전에 자, 여기 관련된 개념을 선생님이 같이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 해야 될 개념은 이쪽입니다. 자, 단순히 극대 극소 입장이 아니라 넓이 입장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 두 부분의 넓이, 그 시험 문제상에서는 그 넓이 합이 최소일 때 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그 중에 한 파트가 여기 평가원 문항이고 또 한 파트는 요 영상 다음 영상에서 교육청 기출 미적분 30번 문항을 가지고 그 두 번째 파트는 과연 어떻게 정리가 될 건지 그렇게 한번 구분 지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자, S12의 넓이 합이 최소인데 여기서 부여되는 상황이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케이스를 첫 번째 영상에 담을 거고 자, 똑같이 둘러싸인 넓이 합이 최소일 때 두 번째 상황은 두 번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첫 번째 영상 입장에서 어떤 논의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지 그 상황을 한번 보는데 여기서는 문제에서 주어지는 조건을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가 관찰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임의로 자, 어떤 fx가 하나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fx가 있고 뭔가 상수함수가 있습니다. y equal k. 자, 그런데 이 상수함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k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말 그대로 상수. 자, 이렇게 주어졌는데 상황이 자, 여기에서 자, 적분 구간이 뭐 A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자, A가 있고 뭐 이 정도에서 A 플러스 L이 하나 이렇게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A는 철저하게 상수가 아니라 네가 변수입니다. 변수. 자, A가 움직인다는 뜻이고 자, 여기에서 L은 왜 L이라고 표기를 했냐? 적분 구간의 길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적분 구간의 길이 L은 너는 대신에 상수입니다.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지금 fx가 있고 y equal k라고 하는 상수함수가 있는데 두 개의 함수는 완벽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 움직이는 거는 누구냐? 적분 구간, 얘가 움직이는 겁니다. 대신에 적분 구간의 길이는 일정하게 유지가 된 상황에서 A가 왼쪽, 오른쪽 이렇게 움직임을 가졌을 때 그러면 둘러싸여 있는 두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에 S1, 요 점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에 S2. 그러니까 이 넓이 변화가 자, A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면은 넓이가 S1, 2의 넓이가 각각 변화가 이렇게 생깁니다. 자, 변화가 생겼을 때 자, 이 두 놈의 넓이 합이 최소인 상황이 과연 언제인지를 지금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정리하고 살펴보겠다. 그게 요 첫 번째 영상의 핵심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확인을 할게요. 지금부터 S1 더하기 S2 넓이를 우리가 SA라고 한번 표기를 할게요. 자, 여기에서 넓이 변화가 생기는 거는 A가 변화가 생겨서 넓이 변화가 생기는 거니까 너는 철저하게 A에 관한 함수라고 표기를 할 수 있고 얘를 일단 수학적으로 한번 표기는 해보겠습니다. 자, A에서부터 A 플러스 L까지 둘러싸여 있는 넓이니까 자, FT와 상수함수 K로 둘러싸여 있는 넓이.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이 된 상황에서 이 넓이 합이 과연 최소일 때가 언제인지를 찾겠다. 그게 이제 요 영상의 포인트인데, 자, 이게 간혹 가다가 학생들이 뭐 이 얘기는 사실 뭐 평가원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 내신 시험에도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내신 시험에도 그냥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문제들을 만났을 때 학생들이 구간을 나누어서 이렇게 뭔가 해결해 주는 그 이야기인 건데
그걸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라는 게 근본적인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이 둘러싸여 있는 넓이가 최소일 때가 언제냐 했을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간혹 가다가 내신 문제에 나왔을 때 진짜 어이없게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간혹 가다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 하면은 말로 할게요. 그거는 자, S1은 넓이니까 양수야. S2도 넓이니까 양수야. 그럼 S1, 2 합은 양수 더하기 양수. 합이 최소일 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간혹 가다가 10명 중에 한 3명 정도가 산술기하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넓이 그러면 넓이 합이 최소일 때가 언제니? 그럼 산술기하가 등호가 성립할 때가 S1, 2의 넓이가 같을 때니까 그럼 S1하고 S2 넓이가 같을 때 최소 아닙니까 선생님? 자,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산술기하라고 하는 자체가 양수 조건에서 합이 최소가 결정 나려면은 바로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합이 최소가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려면은 반드시 곱이 일정하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을 때 쓸 수 있는 게 산술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S1, 2의 곱이 일정하다 그 상황은 아닌 거니까 산술기하는 아예 애초부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게 인지를 하시고 그러면 자, 네가 최소가 되는 상황이 언제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과정들은 어떻게 되느냐? 철저히 선생님의 영상의 핵심은 실전입니다. 학생들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그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실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자, 그래서 학생들이 하는 방식을 그냥 그대로 한번 진행돼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자, 이 넓이를 학생들이 어떻게 할 거냐? 펼쳐낼 겁니다. 절대값을 풀어서. 자, 그래서 S1 넓이를 따로 표기를 하시고 S2 넓이를 따로 표기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넓이를 관찰을 할 거니까 그래서 일단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만나는 교점을 잠시 임시로 P라고 하나 지정을 해서 자, 넓이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S1 넓이부터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둘러싸여 있는 요 부분의 넓이는 자, 인테그랄 A에서 P까지 위쪽에 있는 상수함수 K부터 해서 아래쪽에 있는 fx 어차피 요 길이들을 무한히 적분을 해라 요 구간에서 그게 적분에 대한 넓이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한번 표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기하면 K 빼기 FT라고 표기되는데 자, FT를 앞쪽으로 쓰기 위해서 아래급 윗급 바꿔서 우리가 한번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게 나중에 관찰이 용이할 거라서 그래서 P부터 A까지를 주시고 여기는 풀어서 FT 빼기 K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S2 넓이를 같은 방법으로 표기를 하면 자, P 있고 A 플러스 L까지 자, 너는 그대로 FT 빼기 KDT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너의 최소값을 원하는 게 아니라 최소가 되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서 그렇다면 너는 A에 관한 함수인 SA가 도대체 이렇게 정리되어진 네가 언제 최소가 될 거냐를 살펴봅시다 라고 하는 게 본질이니까 그렇다면은 최대 최소는 모든 게 미분의 영역이니까 지금부터는 A에 관해서 미분해서 0 되는 점을 확인하시면 최소가 되는 상황이 그대로 드러날 거니까 이 상태로 그대로 우리가 A에 관해서 미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A에 관해서 미분을 하시면 자, 너는 정적분 미분하기 적분 변수 T 자리에 변수 A를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P는 어차피 상수일 거니까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자, FA 빼기 K가 하나 나올 겁니다. 이렇게 뒤쪽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정리를 하시면 T 자리에다가 너만 투입하면 되니까 F의 A 플러스 L 빼기 K라고 정리가 될 거고 네가 0 되는 점에서 어쨌든 극소는
극소 또는 최소가 결정 날 거니까 여기서 최소라는 말 자체가 극소가 되는 그 상황에 대한 얘기니까 자 그렇다면은 얘를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 이야기는 아주 편하게 정리됩니다. KK, EK 넘어가서 정리하시면은 K 기준으로 쓰겠습니다. 2분의 자 FA 더하기 F의 A 플러스 L인 상황에서 최소가 결정이 난다라고 확인이 될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자, 그래서 요 상황을 그대로 이 결과물을 그대로 그림으로 한번 옮겨 보시면 결국 자, 둘러싸여 있는 두 부분의 넓이 합이 최소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FA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함수 값이고 FA 플러스 L은 여기 있는 함수 값인데 이 두 개의 함수 값을 더해서 나누기 2를 줬다는 얘기는 둘의 중점이 K란 얘기니까 그림상의 표현을 하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서로 같을 때라고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상황입니다. 그냥 자, 이게 물론 요 상황은 자, 이런 애들을 만났을 때 너를 미분을 해서 0 되는 점을 관찰해서 극소인 걸 관찰해도 동일한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당연히. 동일한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지금은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 그 관점이 아니라 넓이 관점에서 우리가 학생들이 주로 하고 있는 그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게 처음 이야기의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넓이로 계속 지금 해석을 해서 끌고 온 겁니다. 자, 결론은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함수 fx가 고정되어 있고 상수함수 k가 고정되어 있고 자, 간격이 일정한 적분 구간을 줬습니다. 대신에 적분 구간의 시작점이 변합니다. 네가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변하면서 S12 넓이 합도 변화가 생기는데 그 변화되는 넓이 합이 최소인 상황이 언제입니까? 라고 했을 때 결론은 최소가 되는 상황은 자, 고정되어 있는 상수 K를 기준으로 요 간격과 요 간격이 서로 같을 때 둘러싸여 있는 두 부분의 넓이 합은 최소가 결정 난다라고 하는 게 자, 이 얘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자, 증명은 그냥 학생들이 평소에 하는 걸 그대로 선생님이 했을 뿐입니다.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자, 이 상황 여기서 고정된 애들이 누구인지 변하는 애들이 누구인지 그걸 구분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분 구간이 변합니다. 왼쪽 오른쪽 움직이면서 그걸로 S12 넓이 합도 변합니다. 자, 변할 때 넓이 합이 최소가 되는 상황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서로 같을 때라는 게 이제 요 개념의 정리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자, 2023학년도 6평 공통 20번 문제를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정리된 내용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을 때 너 최소가 된다라는 사실은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이 내용을 가지고 저 문제를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증명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 학생들이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하시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한번 손으로 직접 증명을 해보시고 그 증명이 끝나면 머릿속에 이 그림을 박아 두십시오. 그냥 사진처럼 정확하게 박아 두시면 됩니다.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을 때 네가 움직일 때 왼쪽 오른쪽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머릿속에 각인이 된 이 그림 내용을 가지고 과연 공통 20번 문항이 어떻게 풀려지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로 와서 너는 2차 fx는 최고창 계수가 2인 2차 함수야. 뭐 최고창 계수를 준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2차 함수 만났을 때 2차 함수의 최고창 계수는 강력하게 폭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들어오기 전에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입니다. 2차 함수. 중3은 뭐 이 얘기까지는 안 하니까. 자,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최고창 계수가 A짜리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2차 함수의 폭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하면 자,
뭔가 이게 상수하고 상수함수하고 만나는 이 두 지점, 이걸 우리가 수평거리, 수학용어는 아닙니다. 주로 물리에 쓰는 얘기인데 수평거리라고 얘기하고, 자, 여기에 대칭축 기준으로 해서 이걸 수직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수평거리와 수직거리의 관계를 통해서 폭을 정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차 함수가. 그래서 뭐 증명은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에 뭐 상수 알파, 베타를 지정을 해서 뭐 너를 y p라고 한다면 뭐 fx 빼기 p, 네가 a의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라고 잡아서 어떻게 정의하느냐. 자, 요 길이를 우리가 임의로 k라고 할게요. 뭐 k는 당연히 자 2분의 베타 빼기 알파입니다. 어차피 대칭축이니까 양쪽 길이 같을 거고. 그래서 자, 이 길이가 k일 때 과연 요 길이가 어떻게 읽혀지느냐 뭐 그런 얘기인데, 요건 뭐 증명은 그냥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요 지점이 어차피 x가 너의 중점이니까 f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읽어서 너의 함수값을 읽어서 그걸 길이로 표현하려면 절대값을 주면 요 길이가 표현되는데 넣고 쓰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라 선생님이 결과만 쓰겠습니다. 자, 너의 길이가 k일 때 너의 길이는, 그러면 이걸 정리한 게 어떻게 읽혀지느냐. 절대값 a의 k제곱이라고 읽혀집니다. 자, 요 둘의 관계입니다. 요 둘의 관계를 갖고 우리가 이차함수 폭에 관여하는 수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길이가 k일 때 요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최고차계수의 절대값의 k제곱이라고 표현되는데, 얘는 2차 함수가 평가원 시험에서 등장하면 어김없이 항상 쓰여지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냥 공식이라고 생각하시고 인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2차 함수 문제에서 식을 안 쓰게 되거든요. 자, 왜 안 쓰게 되는지는 조금 이따 선생님하고 좋은 문제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단 똑같이 머릿속에 각인을 하겠습니다. 자, 이 길이가 k일 때 이 길이가 누구냐? 절대값 ak 제곱이다. k일 때 누구니? 절대값 ak 제곱이라는 사실. 자, 요거는 증명은 요걸로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얘기니까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얘기는. 자, 요것만 조금 기억을 하시고, 자, 이제 요 내용까지 들고 와서 이 문제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최고차계수 2인 2차 함수인데 gx를, 밑줄 친 gx를 한번 보시면은, 자, x부터 x 플러스 1까지 적분 간격은 1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끝 x가 변하고 있습니다. 움직입니다. 왼쪽, 오른쪽 움직이고 있고, 절대값을 취했습니다. 자, ftd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얘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빼기 제로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쪽에 의미하는 거는, 함수 fx하고 x축이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가, 자, 아래 끝 x가 왼쪽, 오른쪽 가면서 넓이 변화가 생겨라고 이제 그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넓이 변화가 생기는 애들이, 자, x가 1일 때와 x가 4일 때 극소라는 말은 여기서 둘러싸인 넓이가 그 구간에서 최소가 된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겠죠. 그래서 x가 1일 때와 x가 4일 때 양쪽으로 둘러싸여 있는 넓이가 최소다. 그럼 최소가 되는 상황이 왜 양쪽으로 두 번 나올 수밖에 없냐? fx가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대칭성이니까. 그래서 왼쪽 편에 뭔가 벌어지고 있는 넓이 합과 오른쪽에 벌어지고 있는 넓이 합은 어차피 동일한 패턴이 반복될 거잖아요. 그죠? 대칭축 기준으로. 그래서 이미 1과 4라는 말을 읽음으로 인해서 이 양쪽 값을 준 이유는 이걸 통해서 대칭축이 누군지를 한번 읽어보라는 의미가 읽혀지면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그걸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그대로 그림으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자, 일단 필요한 거는 절대적으로 x축이 필요하겠죠. 너하고 둘러싸인 넓이를 관찰을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이차함계수가 2니까 너는 아래로 볼록한 뭐 이렇게 생겨 있는 이차 함수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네가 fx라고 한번 적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대칭축이 있습니다. 대칭축이 있는데, 자, 왼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뭔가 x축, 고정되어 있는 x축과 둘러싸인 넓이가 x가 이동하면서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그 똑같은 패턴이 여기서 또 보여지겠죠.
자, 그래서 왼쪽 편에서는 x가 1인 상황에서 최소다라고 줬으니까 x자리에 1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를 1이라고 할게요, 선생님이. 자, 이 정도가 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네가 1이야. 그럼 윗끝은 2라고 고정이 되니까 여기가 2야. 이렇게 쓸게요. 자, 요럴 때 둘러싸여 있는 요놈과 요놈의 넓이가 최소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문제가. 그럼 좀 전에 정리한 게 이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너는 최소가 언제니라고 했을 때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서로 같을 때라고 좀 전에 정리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한 거잖아요. 그죠? 자, 요럴 때 최소. 이 상황이 그대로 대칭축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진행이 돼서 가시면 여기가 4가 되는 거고, 그대로 1을 대칭해서 보내면 여기가 5가 되어서 이 동일한 상황이 여기서 또 이렇게 펼쳐진다라는 뜻입니다. 그걸로 이미 이 사를 통해서 너는 그럼 대칭축이라고 하는 놈이 x 이퀄 3이구나 라고 이렇게 인지가 되겠죠. 이렇게 여기도 같은 길이일 때 최소니까. 자, 이렇게 인지가 되어서 이 상황을 가지고 이제 f0의 값을 찾으러 가면 됩니다. 이제. 자, 그럼 f0 값을 한번 선생님이 찾는데 도대체 어떻게 찾을 거냐? f0는 0일 때 함수 값을 구해봐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0일 때 도대체 너는 함수 값이 얼마니? 라고 지금 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f0를 찾기 위해서 폭을 쓰겠습니다. 폭에 대한 개념을 쓸게요. 자, 하나씩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대칭축은 3이고 x좌표가 2니까 요 길이가 1이라고 표기가 됩니다. 자, 이 길이가 1일 때 여기서 k 값이 1일 때 요 길이 읽어주십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죠? 자, 이차계수가 2라고 줬으니까 자, 이 길이가 1이야. 그럼 너는 길이가 도대체 얼마니 했을 때 2 곱하기 1의 제곱해서 요 길이는 2라고 표기가 됩니다. 이렇게. 괜찮겠죠? 여기까지. 자, 같은 패턴으로 자, 너를 한번 쭉 연장해서 볼게요. 이렇게 연장해서. 자, 그러면은 너는 3이고 너는 x가 1이니까 요 간격을 또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너는 길이가 2야. 그럼 여기서부터 꼭지점까지 수직거리는 자, 저 폭관계를 통해서 최고층계수 2에다가 너를 제곱하니까 8하고 나오는데 이미 요 바닥에 2가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6이라고 나오는데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똑같다고 분명히 줬으니까 요 길이는 사이좋게 3씩 나눠 가지세요. 이렇게 됩니다. 3씩 나눠 가지세요. 이렇게 됩니다.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자, 이제 다 왔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0일 때 함수 값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자, 너는 3이고 0이니까 이 길이는 3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꼭지점 있는 바닥까지 수직거리가 최고창계수 2에다가 너 제곱하니까 18하고 나오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18인데 이미 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6, 2, 8이니까 요 길이가 우리가 잡혀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요 길이가 2일 때 8 해서 이 길이 2 해서 3씩 나눠 가졌고 자, 2 곱하기 3의 제곱해서 그래서 18하고 나오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18입니다. 18인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8이니까 남는 길이만 기록하시면 10 하고 나오겠죠.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f0의 함수값을 원했기 때문에 함수값은 당연히 기준이 되는 게 x축 위에 있는 점에서의 길이니까 너는 10이고 너는 3이니까 따라서 f0는 13하고 이렇게 읽혀집니다. 자, 요게 평가원 시험 문제였습니다. 2023학년도 공통 20번에 나왔던 시험 문제인데 한번 앞에서 우리가 S12 넓이 합이 최소인 상황이 언제냐라고 했던 이야기와 그리고 풀어나가는 과정에서의 2차 함수의 폭하고 관련된 이야기, 자, 요 두 가지 개념들을 잘만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이 문제는 어떤 수식도 없이 그림으로 이렇게 해결이 날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영상은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학생 중에 혹시라도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의 학생들, 특히 올해 고3들, N수생들, 이 친구들은 꼭 한번 정리를 하셔서 요 문제를 선생님이 했던 방식대로
그림에서 해결하는 것까지 꼭 한번 완료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S12 넓이합이 최소인 두 번째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